순서대로 보자라고 하면 네. 건자재가 저는 제일 나을 것 같고. 건자재가. 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건설, 건자재 쪽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주 달리기라고 좀 했죠. 서로 달래고 해야지. 네. 주주 친화 정치.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총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요. 뭐 카카오도 배당을 하겠다. 그래서 뭐 진짜 쥐꼬리만큼 하는데 한 주당 뭐 50원, 53원? 재원이 그래서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뭐 신용은 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찍었던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네. 한 주당 10,000원. 네, 그 그래서 정도 해줘야 한 430억 정도 이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도 조금씩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네. 국내에 안 들어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주가 수익률 말고는 벌 게 없다라는 거. 기대할 게 없으니까. 네, 뭐 배당도 안 하고 해외는 사실은 배당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좀 낮았는데 코로나 전에 살짝 배당 성향이 조금 올라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 근데 이제 조금 끝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이제 뭔가를 조금 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미친 듯이 빠졌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달래야죠, 그죠? 네. 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상장사 중에 가장 큰 역대 횡령을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한다고 하니까 요새 배당 받고 싶어요? 아니요, 이제 그래도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4월 배당을 삼성전자 배당? 네,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본론, 오늘 영상은 건설, 건자재, 또 대선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모든 후보들이 공급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후보별로 네. 공약을 이제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으로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내가 부동산 꼭 잡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둘 다 어찌됐건 늘리는 거잖아. 공급은 늘어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평균 뭐 일반적으로 봄부터가 성수기거든요. 건설은. 건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수기 넘어가고 있고 이제 뭐 성수기 돌입하고 있고 대선 끝나가고. 그쵸. 네, 그러면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여기 플러스 알파로 네. 어찌됐건 경기를 살리려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아, 그쵸. 네, 그러면 이거 누가 짓냐고. 건설사. 건설사가.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양 이슈들도 있지만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들도 꾸준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쪽은 그래도 올해는 맑다가 전망이었는데 네.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죠? 조금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 면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왜일까요? 뭐 원자재 값이 떠서? 뛰어서? 네, 매출은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판관비나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자나 이런 것들 빼고 나오는 게 순이익인데 그쵸. 네. 첫 번째 영업이익은 원자재 때문에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네. 단기 순이익은 어찌됐건 조달금리 금리 인상기니까 조달금리가 높아져서 또 떨어질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폭보다 올라갈 거는 같은데 요만큼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또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달금리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줄어들겠죠. 네. 그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맑은데 조금 구름이 조금 낄 것 같다 정도로 뭐 그 일단,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건설사도 있고 뭐 건자재주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네.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네. 최근에 건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 작년 그쵸. 1분기랑 현재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건자재는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는데 철근이 이제 작년에 톤당 7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네. 근데 올해 99만 원. 99만 원. 네, 29만 원, 30만 원이 오른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40%. 40%가 오른 그만큼이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분양가를 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정부에서는 결론은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예. 근데 분양가를 확 늘린다?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가는 네, 그런 근데 많이 올릴 수는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 정부에서 제재를 할 거니까.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시멘트가 작년에 7만 5천 원 정도였거든요. 톤당? 근데 지금 9만 3천 원. 9만 3천. 네,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폼이라고 거푸집. 아, 네. 네, 거푸집 가격도 거의 뭐 한 50% 올랐고, 그 다음에 목재가 내장에도 들어가고 외장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목재도 평당으로 따지는데 한 9만 7천 원에서 15만 원. 이게 50% 넘게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제 건설업 쪽에서 얘기가 네. 나오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거는 처음이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자재 업체랑 건설 업체랑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건자재는 올라가니까 판가를 우리가 올리는 판가를 거지. 올리겠다. 뭐 건설사는 야, 그렇게 그런 게 올리면 어딨냐? 우리랑 미리 계약한 안 게 있는데. 받겠다. 근데 또 안 받을 수는 없어.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원자재도 이렇게 선물로 미리 계약하고 목재나 대부분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몇 개월치는 갖다가 놓죠. 재고를 좀 쌓아놓는 네, 재고를 최소 몇 개월, 뭐 3개월에서 6개월치는 쌓아놓기는 하는데 이미 이 올해 들어갈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왜냐면 너무 많이 사놓을 수는 없어요. 그쵸. 적재를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니까. 보관비도 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올라버리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들이 있는데, 철근, 저희가 이제 강철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철의 기본적인 재료가 뭐예요? 철광석. 들어봤죠? 철광석이겠네요. 네. 근데 철광석의 또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예요. 싸우고 있네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제재를 해. 네, 수요는 필요한데 네. 많은데 공급은 줄어들어. 제가 알기로 어제자 3월 7일자로 미국이 이제 또 원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도 뭐 수출 금지. 그러니까 뭐 다 금지해요 지금. 그쵸, 신용 등급도 막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얘네들 자체가 네.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뭐 곡물도 그렇지. 자원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죠? 정말 풍부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심지어 이제 니켈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쭉쭉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 네. 지금 상황상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조금 빨리 해소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지. 장기화된다는 말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원래 딱 전쟁이 딱 시작됐을 때는 미국 주가가 딱 올랐거든요. 바로 그날. 왜 그러니까 그런지 아세요? 악재가 해소됐다. 그렇지, 불확실성이 네. 확실해진 거지. 전쟁이 그쵸, 날까? 네. 였는데 안 날까? 났어. 네. 아니 났어. 그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해소된 거지. 네. 그리고 러시아가 시작했는데 빨리 끝나겠지.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빨리 끝나겠지. 그 다음에 미국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개입을 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쵸. 네, 왜냐면 우리 옆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럼 야 너네 싸움 나면 나도 피해 보잖아. 그럼 예를 들면 석유관이나 그쵸. 천연가스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안 돼 라고 끼어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재만 했죠, 그냥. 네, 제재만 하고 뭔가를 하는데 자꾸 얘네들이 민간인의 피해를 보고 막 네.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막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슬슬 명분이 생기려고 하고 있어. 그쵸. 근데 미국한테 명분이 생기면 전쟁은 빨리 안 끝납니다.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개입을 했어요. 전쟁이 확대됐습니다. 네. 빨리 끝날까요? 빨리 안 끝나죠. 그쵸. 왜냐면 러시아도 그때는 죽자사자 하겠지. 그쵸. 이판사판. 네, 미국은 이참에 눌러버리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러시아는 야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그쵸. 네, 그러면 확전이 되는 순간 장기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아, 네, 여러 가지가 다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쟁이 아니었어도 철근, 시멘트, 알루미늄 폼, 목재 가격은 올랐을 거예요. 뭐 원래 이제 지금 경기가 올해부터 풀리니까. 그쵸, 이제 풀리니까. 네,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기름을 더 부어버린 거지.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업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또 반대로 건자재 업체 측에서는 그래도 건설사들보다는 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건자재가 건자재가 네. 왜 그러냐면 판가로 그래도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 전이는 할 수 있지. 이제 원자재를 받아서 음. 가공해서 납품을 할 때 조금은 판가를 올릴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받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당분간은 떼올 수 있거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거푸집은 좀 재활용이잖아요. 중고를 좀 이렇게 가져다가 아니 이미 쓰고 있는 거를 짓고 나서 또 회수하고 짓고 나서 회수하고 대여하는 개념인 대여 거예요. 개념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건자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 뭐 철강 관련주들도 그렇고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 좀 너무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렇다라고 해서 건설사 입장에서 무조건 안 좋다. 이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올해 매출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뭐 이익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매출이 늘어나요. 파이 자체가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예를 들면 1조 매출할 때 10% 영업이익 나면 1,000억 버는 건데 그쵸. 만약에 2조 매출이 떠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건자재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8%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 그래도 2조에 8%니까 1,600억. 1,600억을 네, 그렇게 따지면 1,000억 벌었는데 1,600억을 벌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캐파가 커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도 네. 이거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순서대로 보자라고 하면 네. 건자재가 저는 제일 나을 것 같고, 건자재가 네, 그 다음에 건설사가 나왔는데 이 건설사에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네. 건설사들 주가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근데 중소형만 괜찮았어요. 중소형 정도면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GS, GS, 현대 이런 데 말고 네. 그 밑에 뭐 대림, 대림, 뭐 DI, DL, DL,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사들이 조금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무거운 애들보다는 가벼운 애들 좋아합니다. 가벼운 애들이 왜냐면 가벼운 애들은 누가 이렇게 딱 밀면 주가 딱 뛰니까 단타치기 좋겠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네. 저는 반대 입장. 반대 입장, 대형이 낫죠. 대형이 이유는 돈이 있으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건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도 그래도 수주를 받아서 떼올 수 있는 거는 대형이야. 그리고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네, 더 그다음에 좋을 이제 것 저희가 같고. 얘기하는 조달 금리. 네. 어찌 됐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끌고 와서 해야 돼. 네, 근데 남의 돈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사의 등급이 조금 낮아. 신용이 낮아. 네. 그럼 이자를 많이 지불을 해야 돼. 그쵸. 그럼 영업이익률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아니죠. 단기 순이익이 또 떨어져. 그쵸. 네. 그러니까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형이 유리하고 두 네. 번째 어찌됐건 공공분양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네. 리모델링을 하건 사람들이 심리는 아주 심플해요.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네. 대형 건설사 좋아. 그러니까 브랜드.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네. 정책 바뀌고 막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건설사를 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자이나 이편한 세상 들어가 있는 게 더 좋겠죠. 아이파크나. 네, 아이파크나 뭐 힐스테이트.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재건축 수혜주들도 네. 결론은 대형 건설사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 또 원전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든 국내든 원전 수주를 하면 또 건설사가 가서. 네, 근데 소형 건설사가 가서 해요. 그쵸, 이제 보통 대형 또 기술 대형이지. 좋은. 또 대형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네. 건자재, 대형, 대형, 그다음에 중소형. 중소형. 네,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좀 관심 종목으로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좀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목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딴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창 기업 지주라고 있어요. 성창 기업 처음 들어보죠? 네, 사실 좀 처음 들어봅니다. 네, 목재 하면 환솔, 홈데코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성창 기업 지주.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할 때는 1위 기업들이 수혜를 봐요. 항상. 1위인가요? 1위. 목재 국내 합한 사업 1위예요. 자회사 한 7개 있는데 다 목재만 해요. 목재만. 다 목재만. 네. 사실 저는 조금 다른 그 개념을 접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울산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경북에서 난 불이 뭐 강원도까지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면 나무가 없어지고 분명히
이런 제지나 목재 가격이 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기는 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제재 뭐 방금 얘기했던 종이나 네. 목재를 할 때 국내 거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아, 좀 수입 많이 하나요? 수입 많이 하죠. 왜냐면 싸니까. 하긴 뭐 아무래도 저희 나라의 나무 이런 것보다도 뭐 네.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가 엄청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나라에 불이 났다라고 할 때 목재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우리나라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테마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가격에는 조금 미미하다. 그렇게 가격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넘어가도록. 네, 강원도에 이제 막 그 소나무랑 막 다른 나무들 대부분이 있는데 그쵸. 그거 썰어다가 우리 딴 거 쓰진 않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금강송이었는데 금강송 군락지에 불 가까이 거의 넘어갔잖아요. 네. 네, 근데 금강송으로 짓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아, 그건 또 다른 데 쓰이겠죠. 금강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문화재들, 조경이나 문화재. 문화재들을 문화재. 뭐 이제 보강하거나 저거 할 때 금강송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성창 기업지주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건자재 중에서는 또 목재 하는 데서는 네. 성창. 왜냐면 기업지주. 다른 것들이 이미 많이 올라갔고. 네, 일단 네. 뭐 시멘트주는 다 괜찮아요. 네, 뭐 한일도 괜찮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중에서는 저는 뭐 현대나 GS. 현대나 GS. 네, 현대는 대형 수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주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네. GS 같은 경우에는 또 리모델링의 또 1위 기업이잖아요. 그쵸. 네, 뭐 모르겠어요. 제가 1등을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안전주의라. 1등 잘 안 망하죠. 네, 웬만하면 안 망하고 영향도 적게 받고. 네. 그래서 조금 저는 많이 뭐 안 좋은 애들 해서 많이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차분하게 가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건자재가 제일 낫다라고는 했지만 네. 건자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시멘트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철근도 있고, 네. 페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내외장재도 있고.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네. 건설을 수주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 처음 철근부터 올리지 않을까요? 뼈대를 잡아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거푸집을 가지고 철근으로 뼈대를 잡고 시멘트를 붓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시멘트? 시멘트랑 철근. 시멘트랑 철근. 그러면 수주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제일 빨리 받는 거는 시멘트랑 철근. 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빨리 움직일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이미 움직였어요. 그러면 조정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데 시멘트가 굳었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뭐 샤시도 갖다 붙이고 유리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외벽에 페인트도 칠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폼 같은 거 이제 요즘엔 단열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대부분 또 합판을 또 돼요. 단열 지에 넣고 합판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외벽에도 또 하고, 그다음에 마루도 깔고. 그쵸.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신다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그게 무너진 게 그 양생을 좀 잘 못해가지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조금 양생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아마 철근이 그대로 다 안 들어갔겠지. 네. 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제 하중을 분명히 잘 버티게 여러 가지 뭐 3D로도 해서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 그림으로만 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3D로 하중이나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됐다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근데 결론은 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시멘트랑 시멘트, 철근이다. 철근.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철근 가격들도 정말 많이 올랐고 시멘트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 얘네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써야 되니까. 써야지. 그쵸. 안 쓰면 안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영업이익률 떨어져도 일은 해야 되니까. 아,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무너지면 그럼요. 또, 예. 네, 난리 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럴 줄은 몰랐지만.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쨌든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 공급에 따라서 뭐 건자재, 뭐 건설사 보는데 뭐 그 중에서도 좀 대형으로 보고 또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를 거는 또 철근이나 뭐 시멘트 이런 거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좀 추천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게 목재 관련주. 예, 뭐 성창, 기업 기업 지주 네. 그리고 뭐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요 정도. 시멘트주는 뭐 많이 올랐는데 다 좋다고. 네, 뭐 하셔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살짝 조정 올 거예요. 그때 네, 좀 그때 한번 또 관심 매수 있게 보자.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원유값도 엄청 오르고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하나씩 해소되면은 좀 주가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 그럼요. 이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건자재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도 아시면 좋을 만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